안녕하세요, 성상입니다. 요즘 사주팔자에 관심이 많던데 아주 긍정적인 트렌드라 판단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다, 한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글 사주로 눈높이를 확 낮춰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려면 우선은 위에 10글자, 아래 12글자를 알아야 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위에 10글자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아래 12글자입니다. 사주팔자는 생년월일 시간을 놓고 해석을 하거든요. 생년에 위 아래 두 글자, 생월에 위 아래 두 글자, 생일에 위 아래 두 글자, 생시에 위 아래 두 글자입니다. 생년에 두 글자를 연주라 하고, 생월에 두 글자를 월주, 생일에 두 글자를 일주, 시간의 두 글자를 시주라고 해서 4개의 주가 있고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각 주마다 두 글자씩 모두 8글자가 팔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 하는 거고요. 8글자를 놓는 순서는 맨 오른쪽이 년, 그 왼쪽이 월, 그 다음 왼쪽이 일, 맨 오른쪽이 시입니다. 이 8글자 중에서 중심이 되는 글자가 있는데요. 생일의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생일에 있는 위의 글자를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일간과 그 주변의 글자의 조합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사주팔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숫자로 생년, 월, 일을 표시하지만 예전에는 글자로 생년, 월일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592년이라 표현하지 않고 임진년에 왜군이 쳐들어왔다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명성황후 사건은 을미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하고요. 이렇듯이 22개의 글자로 세월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글자들은 계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2글자가 계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방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식감 물론 연관이 있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알면 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글자와 계절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해와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오행입니다. 화는 여름, 수는 겨울, 목은 봄, 금은 가을, 토는 계절 사이사이에 있는 환절기를 의미합니다. 8글자가 모두 각각의 계절을 표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봄의 글자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의 글자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을의 글자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의 글자가 많은 사람이 있겠죠. 봄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니만큼 시작의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 인정이 많은 사람, 미래지향주의에 해당이 되니까 배우려는 학구열이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아주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가을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결실의 계절이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짓는 계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 간결하고 명백한 사람, 즉 솔직담백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겨울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활동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실제로 수기운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22글자가 어느 계절에 연관되는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봄은 갑을 임묘, 여름은 병정, 사오가 되는 것이고, 을은 경신, 신유, 겨울은 임계, 해자이고, 진술충미, 6글자는 환절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계절에 해당하는 글자들마다 음과 양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해의 순서에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계절을 표현하는데, 인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각 계절마다 세 글자씩 있는데요. 앞에 글자는 초봄, 초여름, 초가을, 초겨울의 느낌을 가진 글자고요. 가운데 글자는 계절의 뚜렷한 성향을 가진 글자이기에 주관이 뚜렷하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글자 중에서 생일에 해당하는 2글자가 제일 강한 기운을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일의 위에 해당되는 글자, 그 위에 있는 글자가 중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의 성향은 생일을 놓고 보겠지만 사회 환경은 생월을 놓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치고 환경이 유복하고 편안하게 이게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치고 활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어떤 계절의 기운이 강한가가 궁금해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세력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에 내 생년 월일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무료 어플들은 많이 있으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대체로 한자로 나와 있거든요. 생년월일 시간을 입력했다 하더라도 한자가 나타나면 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그러면 만세력에서 한문으로 나와도 한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의 형상, 그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십성으로 해석하는 방법, 12운성으로 해석하는 방법, 신살로 해석하는 방법, 한난조습으로 해석하는 방법, 궁으로 해석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든 심리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이는 사주가 있다면 중심 글자가 생일의 위에 있는 글자 경입니다. 오늘은
완전 초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가을이 중심이면서 여름이 강한 사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이 중심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간결하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네, 여름이 강한 사주이니만큼 대단히 활발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육친적인 관점에서는 집안의 분위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기대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는 명예, 재물 이런 쪽을 취하려고 하겠죠. 이런 분은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겠죠. 세월의 흐름에서 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기륭, 하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쪽에 어떤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사람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는 같은 사주팔자를 가졌죠. 하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세월의 흐름에서 오는 운은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단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인생의 큰 흐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만세력을 쉽게 스스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분야인 만큼 한 번 보고 다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이렇게 올릴 테니까 구독 부분으로 편하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웃음 항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산이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